그 도면을 잘 그리시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도면 분석이라는 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도면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도면 분석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하나는 형상과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형상과 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형상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품의 형상 부분이고, 이 부분은 치수 또는 치수 보조선에 관한 부분이다.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그게 1차적인 이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안 되니까 먼저 여러분들 나눴던 교재를 보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교재 한 25페이지를 펴볼까요? 25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페이지 수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하시든 가공을 하시든 먼저 도면을 먼저 보게 돼요. 왜 도면을 보게 되냐? 도면이 없이 작업을 하는 거는 그건 말 그대로 창조적 설계라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설계가 일반 설계 팀에서 요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창조적 설계. 근데 대부분 창조적 설계가 안 되죠. 그래서 창조적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로 시작하냐? 모방적 설계를 하는 겁니다. 즉 카피. 카피라는 게 뭐냐?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서 그리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좀 고쳤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창조적 설계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방적 설계를 진행하는 건데, 그 모방적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도면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남의 그려놓은 도면을 보는데 그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런 의도로 그렸는데 여러분들 딴 생각으로 이거를 해석해버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품은 불량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면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형상과 치수가 어우러져 있는 도면이에요. 그럼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아니면 기계제도를 접해 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약간 혼란스러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상과 치수를 구분질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선의 굵기로 구분을 짓습니다. 선의 굵기. 그래서 선의 굵기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형상 있죠? 형상을 이제 외형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형선. 이 외형선은 선의 굵기가 얼마냐면 0.35를 주로 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0.35를 기준 잡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0.35mm 굵기로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는 선을 많이 썼는데, 가는 선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를 얼마를 쓰냐면 0.18을 써요. 0.18. 그래서 여러분 도면 딱 보시게 되면 딴 거 보지 말고 선의 굵기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선의 굵기를 파악하시게 되면 진한 선은 무조건 외형, 제품 형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선은 치수 보조선 또는 치수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를 뽑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치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치수가 나오게 양쪽 화살표 되어 있고, 자, 이 양쪽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양쪽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치수선이라 불러요. 치수선. 그 다음에 이 치수선과 연결되어 있는 요 선들 있죠? 요걸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요런 거는 다 가는 선으로 표시가 된다. 그게 도면 분석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가지고 남의 도면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도면을 딱 펼쳐놓고 형상과 그 형상에 관련된 치수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다 1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도면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면이 좀 어려워지면은 그게 눈에 이제 쏙쏙쏙 더 잘 들어와요. 지금 여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려운 도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현장 같은 도면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질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일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경험담인데,
이제 저는 생산 쪽에 있었잖아요. 생산 쪽에 있는데 이제 설계 쪽에 도면이 넘어와야 돼요. 흐름은. 그럼 설계에서 도면을 이제 잘 그려서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형선은 두껍게 그다음 나머지 선은 가늘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간혹 신입이 들어와요, 신입. 생산 쪽에. 그럼 신입이 들어오면은 캐드를 잘하면 괜찮은데 캐드를 못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역으로 가는 선은 두껍게 그 다음에 형상 제품 부분은 가늘게 뽑아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니면 제품과 선을 동일하게 표시를 굵기를 그렇게 해서 프린트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신입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못 따라와가지고 프린트할 때 그 플로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생산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아 도면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면이 왔다 그러면 다시 설계 쪽에 가셔가지고 이거 외형선하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구분줘서 좀 선의 굵기를 다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도면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외형선인지 치수선인지 여러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면 분석을 이제 해야 돼요. 도면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도면 분석이 끝났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원점을 찾아야 돼요. 원점 지정. 이 원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원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0,0,를 말하는 겁니다. 0,0,0. 그럼 0,0,0이 또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좌표축과 연관이 되는 건데 좌표축 x는 0, y는 0, z는 0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을 원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원점이라는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주로 뭐라고 부르냐? 시작점이라고 하죠. 시작점. 0,0,0을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근데 현장에서 저 이걸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점과 시작점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원점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가 있냐? 쉽게 못 찾습니다. 왜냐? 도면에서는 이 원점을 한글 또는 숫자로 표현을 안 하고 원점 기호라는 그 마크가 있어요. 그걸로 표시하는데 그 원점 마크가 어떤 게 생겼냐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선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아이고 이거 삐딱하면 안 돼요. 다시 십자선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히죠. 색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힙니다. 요게 이제 원점 마크예요. 요거를 표시하죠. 도면상에서는. 요거를 딱 찍어 놓으면은 거기가 좌표상으로 0,0,0이 되는 겁니다. 0,0,0. 그런 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거 사실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중고등학교 이상 나오셨던 분이면 다 이거 배웠던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X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말하냐면 좌우를 뜻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 그걸 뜻하는 거고요. 좌우.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방향으로 따지면 전후로 갑니다. 전후. 앞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앞뒤. 전후.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거는 이동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이동 방향. 그 다음 Z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얘는 상하가 됩니다. 위아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좌우를 뜻하는 거고 Y축은 앞뒤, 그 다음 Z축은 위아래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X축에서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는 왼쪽으로 하고 싶다 또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추가로 붙는데 만약에 나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X 마이너스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X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는 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서 X값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진 같은 경우는 Y 플러스가 되고요. 후진은 Y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위로 올라갈 땐 Z 플러스가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 Z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X, Y, Z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000을 일명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또는 시작점. 요거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을 모르면 솔직히 프로그램이라든지 CAD 그릴 때 엄청 불편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점을 알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나와요. 절대좌표, 상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그 좌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그 기계 쪽에서는 좌표가 총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CAD나 소프트웨어는 어떤 원리로 이게 구성이 돼서 좌표를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일반적 기계 장비들은 좌표를 이동시킬 때 기계 좌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기계 좌표. 이게 실질적으로 기계에서 사용하는 좌표고 근데 나머지 절대와 상대 좌표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가로 만들어진 좌표예요. 그래서 CAD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 제조랑 다를 게 없는 게 뭐냐면 CAD도 투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투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한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어야지만 이게 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쭉 나열돼서 하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생산, 즉 가공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X, Y 값이 들어가는데 그 X, Y 값을 요 CAD에서 그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좌표를 쓸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좌표를 쓸 거냐 그 차이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는 좌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두 가지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뭔 말이냐? 원점 있잖아요. 원점. 자, 원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원점이라는 거는 X형, Y형, Z형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X형, Y형, Z형. 이 원점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 원점이 고정인 상태, 즉 안 움직인다는 거죠. 원점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 이거를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절대좌표.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요, 생산, 즉 설계와 생산 중에 생산 쪽에서는 이 절대좌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AD를 배우시잖아요. 이 CAD를 배우는 CAD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 즉 설계를 위해서 배우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생산 쪽에 있는데 도면을 보기가 힘들어서 CAD를 좀 이용해서 도면을 보고 또 간단한 수정 작업을 하려고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업무에 따라 틀려요. 이 CAD라는 이 도구가. 그러면 내가 생산을 하는데 도면을 잘 보는 거예요. 도면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CAD를 배운다. 그러면은 생산 쪽에 맞춰서 도면을 잘 그리시던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생산 쪽에 맞춰서 수정할 때 주로 쓰는 좌표가 절대좌표라는 겁니다.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내가 공구를 이동시키는 방향에 맞춰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상대좌표 있죠? 이 상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단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 종점이 뭐냐면 마지막 위치점, 끝점이라고 합시다. 끝점 위치로 이동을 한 후 그 원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원점이 종점, 쭉 끝점의 위치로 이동을 한 후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뭔 말이냐면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잡히면, 이게 원점이죠. 잡히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좌표값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리값이 예를 치수를 뽑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나와줘야 되고, 반대로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원점, 그러니까 즉 절대좌표 개념이고, 근데 이제 상대좌표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좌표는 처음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고, 이제 만약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쪽 위치로. 그럼 여기가 이제 끝점, 즉 종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원점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가 다시 0,0이 되고 여기서 여기 거리값을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와 상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 어차피 해보면 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렇게 말로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배우실 설계, 디자인 쪽은 상대좌표를 많이 써요. 뭐 창조적 설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 때 막 그리잖아요. 막 천재들은 막 그냥 뭐가 딱 떠오르면 막 칠판에도 막 그리잖아요. 그죠? 그 그리는 방식을 연필 대신에 이렇게 CAD로 써 그려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럴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상대좌표를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AD에서 도면을 그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원점, 시작점 잡고, 그 다음에 절대,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대, 원점이 이동을 한다. 얼로? 끝점 위치로 이동한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 도면을 그리실 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자면, 자, 도면 분석. 자, 도면 분석 했죠? 도면 분석은 형상과 치수를 말한다고 했고요. 주로 선의 굵기로 구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찾았어요. 그죠? 원점을 찾게 되면 절대와 상대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의 끝점을 찾아야 돼요. 선의 끝점. 이 선의 끝점이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보들한테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도면을 이제 모방적 설계를 그린다고 했어요. 모방적 설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습 도면이 있는데, 연습 도면을 하나 따라 그릴 거예요. 교재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4페이지를 봅시다. 교재 4페이지 보세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자, 교재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정사각형이 보이죠. 자, 도면 분석 들어갑니다. 그죠? 도면 분석. 먼저 도면 분석은 형상과 치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말했죠? 형상은 두껍다고, 선이. 여러분 보셔도 느낄 거예요. 선이 진짜 두껍네. 그럼 형상은 이해됐고, 그 다음에 치수, 가로가 몇 미리, 세로가 몇 미리 파악하셔야 되고, 50에 50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거기다 이제 원점을 지정하는데, 원점은 주로 왼쪽 하단 모서에 있다 지정합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린 걸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 끝점. 선의 끝점으로 가게 되면, 선의 끝점이 몇 개인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죠? 딱 알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선의 끝점은 당연히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총 4개가 있으면 되죠. 그죠? 4개. 4개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점을 잘 찾은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약간 형상이 약간 복잡하다 치면은 이게 4개를 찾는 분도 있고, 간혹 헷갈려가지고 점을 5개를 찾는 분도 있어요. 5개. 또는 하나 빼고 3개를 찾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4개가 정답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줄어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냐?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분량. 그러면 점의 개수가 남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거나 같아야 되는데, 만약 다르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나는 불량이라 되는 거예요. 나 또는 상대방이 둘 중에 하면 불량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면을 그리지 않아도 이건 좀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찾는 거죠. 그래서 점의 개수가 남들과 똑같다. 그러면 요거는 제대로 찾았다. 그러면 요거는 불량은 아니니까 한번 그려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나마 불량을 좀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뭐 거기까지 하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단계가 길어지니까. 근데 나는 처음 이런 거 그려본다 하시는 분들은 요 순서대로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좌표값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좌표값. 좌표값 같은 경우에는 위에 원점 있죠? 이 원점의 절대와 상대와 연관이 있는 건데, 이 절대와 상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x와 y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x와 y 값은 어디 기준이냐? 당연히 선의 끝점 기준이겠죠. 선의 끝점 기준으로 한 절대 x, y 값 또는 상대 x, y 값을 구하셔야지 그리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CAD 명령어를 입력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요게 초보자들이 그나마 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수행 방법이죠.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좀 적어 놓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어차피 동영상 녹화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아 강사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거 나한테 만든 것 같아, 이거 너무 쉬워, 안 맞아, 그러면은 안 만든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맞는 부분만 또 이렇게 몸에 습관적으로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도면 그리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